마케팅 현장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마케팅 빅! 리그 오늘도 센스 있게 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10회 방송을 시작하게 10회 예요? 됐습니다. 네, 이제 10회입니다. 네. 와우. 박수라도. 저희에게 10회가 의미가 있는 게 네. 솔직히 지금 이 방송을 자몽 스튜디오에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네. 진행하는데 설마 10회까지 갈 수 있을까? 좀 고민은 많았어요. 10회까지 왔어? 네. 왔다. 우리를 못 믿은 거야. 아니요, 그게 믿는 게 아니라 이게 10회까지 하는 중간중간에 과연 내용이 정말 짜질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정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지. 아니요, 오히려 저희가 좀 특이한 게 다른 마케팅 팟캐스트도 조금 듣고 하긴 하는데 좀 게스트들이 어느 정도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랑 또 이런 거는 뭐지 하는 궁금함을 적재적시에 저희도 이제 노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시즌에 따라서 분량이 많아질 것 같은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우리가 우리 방송을 듣거든요. 저도 들어요. 가끔 들어요? 전 매일매일 들어요? 가끔 이렇게 들으면 괜찮은 거야. 네, 맞아요. 재밌어? 희한한 게 괜찮아. 재밌어? 되게 유익해. 녹음이 다 끝나면 이제 제가 편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이제 아마 여기서 다들 녹음하신 것들을 다 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위험하겠다. 이런 발언들은 좀 편집을 해서 그러지 마. 잘라요. 그러지 마. 그냥 괜찮아. 왜 편집을? 편집 안 하고 그냥 그래요? 그냥 확 해 그냥. 우리는 블라블라 되는 게 목적이라. 이슈 메이커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래서 좀 그런 거 하다 보면 한 여러 번 듣거든요. 왜냐면 이제 듣다가 갑자기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또 소리 줄이거나 없애버려 하는데 또 어쩔 때는 저희가 목소리가 또 낮게 녹음될 때는 제가 일부러 데시벨을 높여요. 그리고 하면 보통 1시간 반을 계속 들으면서 하는데 듣다 보면 저희의 칭찬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괜찮아,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희 잘하고 있어. 네, 뭔가 있어요. 좋아. 네. 봐봐. 하기 잘했죠? 네, 그렇죠. 특히 초요님의 목소리가 모든 데시벨에서 정말 딱 있어요? 그거를 빛을 툭툭 치고 치고 있어? 나오니까 이게 뭔가 또 그럼 중저음으로 또 현재님이 깔아주시고 뭔가 조화가 있더라고요. 목소리 좋다는 얘기 네. 들었다니까. 10회 특집으로 뭐 자화자찬부터. 그래서 좀 이걸 이제 하다가 좀 고민이 계속 들었던 게 동영상 콘텐츠를 우리가 바라보면 특히 유튜브를 이번에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어떻게 경쟁사도 아니고 그런 이슈가 있는 논란이 영상 광고를 띄우면서 물론 이제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일어난 해프닝이겠지만 이런 걸 고려하면 그 영상 스타일의 이런 변수도 고려하고 접근해야 하는 그런 맥락이 중요하겠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건네드린 화두는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게 썰전 보다가 정말 놀랬던 영상이었는데 치킨 튀기는 영상. 갑자기 그게 나오더니 처음에 저는 방송사고인가? 근데 이게 배달의 민족의 그 치킨 광고 그러더니 이제는 피자.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뭔가 콘텐츠의 맥락이나 이런 게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야 한다는 게 좀 이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그 정도 광고하면 반칙 아닌가? 그런가요? 그렇지. 특히 심의에 걸려야 돼요, 심의에. 국민 건강에 위해 그래서 그걸 보면 좀 인상 깊었던 영상들이 있으셨는지 그런 걸 좀 듣고 싶었습니다. 네. 요즘 제일 기억나는 거 그거 어떤 위메프 싸다 이상민인가 맞아요. 리메이크 잘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일단 광고도 되게 잘 나왔고 관련 지인분한테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브랜드 퍼포먼스. 이제는 그냥 뭐 인게이지에 의한 어떤 ROI에 의한 퍼포먼스 마케팅이 아니라 이제 그건 이제 그 이커머스 쪽에서 다 할 건 다 해봤다는 거지. 그동안에 생각해보면 한 3년 4년간 아마 데이터는 거의 다 모았을걸요? 그리고 해보는 거 다 해봤을 것 같아요. 뭐 동영상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구글도 그렇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 이상 이제 해야 될 것이 이제 브랜드 인지도인 거야. 이제 인지도 싸움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게 트렌드화돼서 브랜드 퍼포먼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브랜드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 바퀴 휙 도는 거죠. 그렇죠. 맨 처음에 사이클 돌아. 생각해보면 디지털 이제 마케팅 할 때 브랜드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퍼포먼스로 좀 넘어갔다가 이제는 이제 브랜드 인지도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브랜드 퍼포먼스 관점으로 이제 어떤 뭐 미디어 이렇게 플랜을 짜보면 그게 더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퍼포먼스라면 뭐 100원 넣어서 100원 하면 끝나는 거니까. 얘는 근데 계속 바이럴 되고 뭐 싸다싸다처럼 이렇게 막 사람들 블라블라 거리면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또 트렌드가 흘러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디바이스의 발전하고 광고의 변화하고가 좀 많이 연관돼 있는 것 같거든요. TV 광고가 잘 나가다가 한번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네. 리모컨이 나왔을 때 돌리거든요. 그치죠? 갑자기 유튜브에 스킵 같은 버튼이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영상을 보다가 넘기거든요. 그쵸, 위로 넘기고. 올려버리면 다른 게 나오니까 사람들한테 되게 쉽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문법 자체가 되게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 컨텐츠라고 하면은 기승전결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영상에서 그 흐름 자체가 안 먹히게 된 거죠. 맥락 없어. 기승전까지 누가 아무도 안 기다려요. 결전승기. 3초 안에 뭔가 안 나오면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상을 여러 번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얼만큼 보는지 이런 이제 그 퍼포먼스를 보면서 3초를 넘길 경우에 이거 스킵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3초 안에 앞에 뭔가 아까 충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결을 먼저 내놓고 시작한다든지. 결전승기. 맞아요. 승기는 요즘 뭐 하나? 군대. 남자한테 관심 있어요. 저녁할 때 되지 않았나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광고 집행을 해보면 동영상 광고도 저희가 다 뭐 트래킹 툴을 활용하니까 데이터에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몇 초를 보고 넘기는지 이런 것들을 다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냥 일단 집행하고 뷰가 얼마 찍혔는지가 유일한 KPI였고 뭐 그걸로 인해 그냥 광고주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브랜딩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지도 않고 퍼포먼스 하나만 가지고도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되거든요. 복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뷰가 찍혔다. 뷰가 100만 건이 찍혀도 이게 10초 동안 본 사람이 100만 명인 건지 3초 만에 이탈한 사람이 50만 명인 건지 이걸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지점을 KPI로 설정을 해야 이 광고비가 아무리 뭐 100만 원, 1000만 원이 집행됐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냐 아니냐가 달라지는 상황이라서 요즘은 저희가 광고주들을 만나거나 얘기를 할 때도 일단 시작은 KPI부터 확인하고 가요. 그거에 맞춰서 모든 전술이 달라지고 맞습니다. 같은 미디어를 바잉해도 상품이 달라지고요. 뭐 기간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브랜딩이나 퍼포먼싱 관점에서 요즘에는 브랜드 퍼포먼싱 혹은 퍼포먼스를 위한 브랜딩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전처럼 심플하게 그냥 가진 않는다고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그렇죠. 일이 하기가 더 그러니까 제가 자문하는 두 개 팀 완전 한 개 팀은 국내 팀이고 하나는 이제 국외 팀이긴 한데 저는 커스터머 밸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브랜드 퍼포먼스를 약간 좀 더 사용자 관점에서 달리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동영상 같은 경우는 체류 시간이 나오잖아요. 동영상을 몇 초대에서 끄느냐, 계속 보느냐. 그러니까 두 팀이 서로 다른 연관성이 없는 다른 저관여 고관여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뷰 타임이 지금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컨텐츠에 대한 퍼포먼스를 계속 리뷰를 하면서 전체적인 그 사용자 뷰 타임을 각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여기는 그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전승기든 그 동영상을 뭐 3초대에 끄든 4초대에 끄든 그런 걸 계속 지속하게 할 수 있는 뭔가 전달력은 결국 데이터고 그걸 통해서 컨텐츠 스토리도 만들어야 되고 또 다시 전략 방향도 바꿔야 되는 게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요새 그 인스타 스토리 보세요? 뜨면 한 번씩 보죠. 맞아요. 정말 뜬금없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그냥 자기 어디 가는 거 잠깐 찍다가 아니야 가지도 않아. 그냥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 먹고 있어. 근데 동접자가 뭐 1000명 막 이래. 혹시 얘기도 안 해. 근데 밑에 댓글이 달려. 언니 오늘 입은 옷이 뭐예요? 오늘 뭐 칠한 거예요? 오늘 립스틱은 뭐예요? 카페 어디예요? 카페 어디에 지금 뭐 마시고 있어? 뭐 이게 댓글로 막 짜자달. 정말 뭐 하는 소리야? 신기한데요? 일명 그걸 요즘 남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사생활을 관찰한다. 남사관. 그 남자들의 사생활을 관찰하는 그런 라이브도 있나요? 안 할 것 같아요. 남자는 없어. 남자는 똑같아요. only woman. 이상. 남자들은 딴 데가 있고요. 여자들은 거기 있고 남자들은 딴 데가 있지. 그렇지. 재밌어요. 라이브 영상에 대해서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많이 주도권을 가져가고 유튜브는 진짜 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라이브를 하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대도서관 같은 좀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그런 그런 인플루언서 빼고는 그냥 뭐 흔히들 요즘 알고 있는 뭐 콕TV나
72초, 네. 뭐 피키캐스트 맞아요. 그런 것들 컨텐츠는 보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요즘 본다고 하면 딩고 이런 트래블에서 나온 여행 가는 영상 여행 가고 싶구나 싶은데 뭔가 계획은 짜야겠고 근데 보면 가야지 하면서도 결국 저장만 하게 되는 여행 이슈가 되게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페이스북에 여행에 미치다 이런 그룹들 보면 예, 맞아요.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갔다 와서 자랑하기에도 되게 소재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던 사진이나 이런 걸로 막. 참 그렇게 봤을 때 잠시 얘기하고 싶은 건 흔히들 주로 동영상 콘텐츠 많이 촬영하세요? 콘텐츠 개인적으로 동영상 많이 찍어서 저는 많이 찍어요. 많이는 아닌데 필요할 때 꼭 찍죠. 필요할 때 찍을 때 주로 어떤 게 오브젝트이세요? 이게 목적. 잠깐만 최근에 찍은 거 좀 볼게요. 확실히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 그쵸? 쪽 컨텐츠가 많고 확실히 여행감 좀 찍는 것 같고 그리고 요새 그 페이스북 메신저에 마이데이 기능 생겼잖아요. 그것도 의외로 마이데이? 그게 인스타의 그 라이브하고 비슷한 맞아요. 스토리. 스토리랑 스냅챗 그 기능 똑같이 하는 건데 의외로 이것도 동영상 찍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바로바로 뭐 조금 뭐 워딩 뭐 한두 개 그렇게 하는데 그냥 요즘 습관적으로 그냥 출근하다가 한 번씩 찍어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취미 활동 스케이트보드. 실제 예능 쪽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한국인들이 좀 가장 많이 반응하는 그 컨텐츠 동영상 컨텐츠 소재 아까 야구 얘기 빼고 또 다른 컨텐츠는 주로 뭐가 있었는지 통계상 일단 관심사들이 몰리는 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CPI라고 콘텐츠 지수를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뭐 저희 방송 아무래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것들의 순위를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긴 해서 그런 것들 지수를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그걸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어떤 같은 방송 콘텐츠라는 큰 범주 안에서 보더라도 소비되는 콘텐츠 순위를 보면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걸 예를 굳이 들면은 저희는 이제 유명한 PD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나 PD나 이런 분들이 만드시는 콘텐츠들은 저희 내부에서도 이미 기대치가 달라요. 이게 이만큼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그저께 시작한 이제 윤식당 같은 콘텐츠 맞아요. 시청률 보니까 최고 시청률 벌써 8.5% 이상 찍었더라고요. 스타트 라인이 달라요. 그래서 그분이 방송하시는 타임라인 때는 저희가 이제 일종의 골든 타임이에요. 저희로서도 이제 광고 수익이나 이런 것들의 기준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대중들이 어떤 걸 관심 많이 갖느냐를 보면 뭐 여러 가지 분석글들 많이 올라오는데 나 PD의 컨텐츠는 좀 뭔가 다르다. 뭐가 다르냐? 사실 뻔한 뭐 그냥 여행 가고 밥 먹고 이런 얘기지 않느냐 싶어도 묘하게 그 사람들의 그냥 별 기대 안 하고 봐도 즐거운 뭔가 묘하게 긁어주는 재미가 있다거나 의외성이 주는 다른 점 이런 것들이 생기는 대중들은 지금 상황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동영상 어떤 거에 관심 많이 갖느냐 이런 걸 보자면 그냥 뭐 딱 이거 대놓고 이런 재미를 너에게 줄게라고 제공하는 콘텐츠보다는 그런 어떤 하나의 판을 그냥 벌려놓은 콘텐츠를 던져주고 그 안에 내가 자연스럽게 인게이지먼트가 생기는 방향의 콘텐츠를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저희 방송도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요즘에 뭐 네 개의 캔디나 이런 시리즈를 봐도 그냥 남이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통화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맞아요. 남녀가 통화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약간씩 비트는 것들이 들어가죠. 이게 이 여자가 누군지 안 밝혀주고 뭐 이 핸드폰 배터리가 0이 되면 통화가 종료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장치들을 몇 개 넣으면서 그냥 평범한 얘기인데 이걸 콘텐츠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기지먼트 생기는 방향으로 좀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TVN이나 뭐 저희가 이제 CJ ENM 계열이기 때문에 내부의 콘텐츠들 많이 보면은 작년이 10주년이었고 이제 10주년 기념 이후로 보면 좀 더 이제 많은 시도들 투자도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좀 많이 20, 30대, 40대 콘텐츠 주로 많이 소비하는 세대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이런 걸 더 많이 좀 찾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 소비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짤방. 무도 같은 거는 그냥 짤방으로 보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뭐 윤식당 같은 프로그램 나왔으면 짤방으로 보고 그냥 소비를 끝내는 거예요. 맞아요. 난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돼. 지난 방송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난 모르겠어 이 사람들을. 그게 약간 예를 들면 최근에 무한도전 이번에 하나마나 대결을 진행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중에서 짤방을 좀 많이 돌아다닐 법한 게 생각났던 게 양세형이랑 유재석 이렇게 오락실에서 게임하는 게 있었어요. 스트리트 파이터. 계속 양세형이 아도우겐 이거를 계속 보여주는데 그냥 그때는 그렇군 했는데 계속 뒤에서 아도우겐 이거를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면 이것만 볼 수 있나? 계속 이걸로 봐서 그냥 재밌게 심심하거나 힘들 때 이걸 보면 계속 재밌다고 예전에 생각하니까 김영철 그것처럼 맞아요. 같은 느낌. 사람들이 약간 길게 보는 것도 좋은데 우선 바쁘고 다른 걸 또 빨리빨리 이렇게 봐야 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것만 보고 이야기 소재할 거 있으면 그것만 보거나 지나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코어만 즐기는 그런 세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별로라서. 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좀 이런 왔다 갔다 이야기 중에 어떤 방청객인가 그 사용자가 짤방을 통해서 이게 재밌는지 아닌지를 판단해보고 본방이든 재방이든 이렇게 챙겨보거나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제 가나다 하잖아요. 실제로 몰아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이클 이렇게 도는데. 솔직히 무한도전이 늘 재밌을 수 있다는 가정은 안 된다 보니까 보고 재밌네? 한번 봐야겠다. 그리고 다시 보고 또 보고. 아마 예고편 같은 느낌을 이제 이런 식으로 짜르르 나오지 않을까. 참 그러고 보면 진짜 컨텐츠 시장이 점점 치열해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점점 텍스트 시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는 소화가 안 되니까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시간적인 갭, 장소적인 갭, 그리고 사생활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코어 보고 동영상을 챙겨보고 재미없으면 아예 안 보고 그러니까 그 진입과 이탈이 굉장히 쉬워진 게 지금의 컨텐츠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CJ TVN 컨텐츠만 주로 봐요. 집에 텔레비전을 안 보긴 하지만 주로 모바일로 보실 수 있죠. 코빅을 주로 좀 많이 하는데 코빅도 그냥 가끔씩 이제 페이스북에 광고 컨텐츠 동영상으로 노출되는 거 그게 재밌으면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컨텐츠를 보는 그 애티튜드 자체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백단에서는 굉장히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사용자들은 그런 거 고려 안 나거든요. 사용자 관점에 의해서만 그렇게 보여지니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과 저같이 전략을 짜는 사람은 굉장히 고민의 시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보면 좀 한정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소비하는 패턴들은 자꾸 넓어지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정말 진짜 이건 재밌다, 잘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트래픽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인기 게시판에 캡처 이미지로 영상을 다 그냥 올려놓은 거죠. 거기서 보고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운드도 필요 없고 움직이는 뭐 이런 것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 내용들을 뭔지 쫙 빠르게 스킵하고 재밌다 없다 판단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컨텐츠. 게시판에 올라오는 아까 짤방 얘기했는데 짤방보다 이건 더한 것 같아. 영상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캡처 이미지로 쫙 올려버리니까 짧게 예를 들어 그렇죠. 뭐 1시간짜리 방송인데도 쫙 스크롤은 되게 높긴 해요. 근데 자기가 뭐 빨리 읽는 사람들은 뭐 1분 안에도 그 내용들을 다. 저 애들은 빨리 읽더라 그런 것도. 쏙 올려가지고. 맞아. 지하철에서 보면은 이게 손 올리는 속도가 다 봐. 끝났어. 진짜 빠르더라고요. 그건 재미없어서 넘긴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딱 보면서 그냥 뭔가 줄을 대충 예상하니까 수루루루 계속. 그 친구 스크롤 천재인가? 그러니까 웹툰이랑 이렇게 요 스피드 올리는 속도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트워크 맞춰주니까 그렇죠. 네트워크 맞춰주니까. 그러니까 그 5G 퀀텀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더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사용자들 손가락 속도만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엄지손가락 근육만. 그렇지. 엄지손가락 근육이 엄청 좋아져. 5G. 5G. 그 이슈는 그거 아닐까요? VR? VR, IoT, VR 실시간 VR?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요?
근데 VR이 영상 만드는 거를 막 요즘에 이야기 나오고 있긴 하는데 과연 VR이 체험 매장도 아직 조금씩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가 그게 있더라고요. 또 실제로 한 거랑 안 거랑 너무 차이가 나서. 아 그래요? 실제로 체험을 하면 진짜 훅하거든요. 네, 훅 들어가잖아요. 그쵸. 인천 일본에서 만든 그 소니의 그 어고생 컨텐츠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썸머레슨 썸머레슨을 보면 또 한글판 발매합니다. 썸머레슨. 그러니까요. 썸머레슨. 내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지? 갑자기 피치가 올라갔어요. 피치 나중에 조절 좀 해주세요. 이거 게임 프라이버일 수도 있으니까 썸머레슨 피치를 너무 높이면 안 돼. 조만간 협찬 들어올 것 같아요. 썸머레슨. 예. 놀이공원에도 VR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네, 안 그래도 무서운 거 이렇게 쏘고 맞아요. 무서움을 더 극대화시키겠다는 것 같은데.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VR은 굉장히 구름에만 둥둥 떠 있는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그런 컨텐츠면은 오히려 평온하게 롤러코스터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참 VR은 근데 저는 이제 게임이나 이런 영상 산업에서도 많이 쓰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뭐 한국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다시피 실험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쵸. 교육적인 면이나 임상 실험을 많이 하면서 이게 뭐 그런 최근에 뉴스에도 보도가 됐는데 그런 고소공포증을 치료하는 툴로 쓴다든지 그러니까 고층 빌딩에 사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VR로. 그런 이제 치료 효과들이 증명되기 시작하면 사실 게임이나 이런 컨텐츠 분야 외에 활용도가 넓어지면 사실 VR은 좀 전혀 다르게 오히려 더 시장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5G 시대가 이제 열리면 한국은 이미 거의 문 앞에 와 있다고 보면 실제로 이번에 뭐 MWC나 이런 거 보면은 거기서 실제로 시연을 하고 있고 그걸 실제로 중계하는 글로벌 간에 중계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도 시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오면은 사실 지금 열심히 통신사들이 TV 광고를 쏟아붓고 있잖아요. 5G가 올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바뀔 건지 그게 다 전혀 개연성이 없는 것들은 아닌 거 맞는 것 같거든요.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상황이에요. 실제 저는 한국에 그 처음에 체험방들이 생겼을 때 다 가봤거든요. 강남에 있는 강남에 1호 생겼을 때부터 갔었고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물어도 봤어요. 창업하려면 얼마 드냐고. 제주도에도 있어요. VR 체험. 근데 그 뒤로 이제 뭐 대구에도 생기고 어디 생기고 그 이제 VR 협회에서 지원해주는 VR 플러스라는 회사인데 그래서 많이 생기고는 있는데 되게 정체되는 영업 구조예요. 왜냐하면 기기 자체가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허가가 안 된 상황에서 시작했었기 때문에 수익을 뭘로 거두냐 보면 카페 팔아서 커피 음료수 팔아서 옆에서 돈을 벌고 그 이제 VR 기기로는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 그 바이브나 이런 것들은 한국에 정식 출시가 안 돼 있던 상황이었고 그걸로 돈을 벌고자 하는 거는 이제 허가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카페에서 그냥 시간당 얼마 받던지 카페 이용료로 벌충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때 당시 제가 작년 상반기부터 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참 이제 파봤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경험을 해보면 그 몰입도는 한번 경험해보면 잊혀지진 않아요. 멀미 나는 건 멀미 나는 게 있고 또 그 외에 재밌는 것도 엄청 재밌는 게 많이 있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런 VR 콘텐츠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는 뭐 많이들 그렇게 조명을 하시지만은 하드웨어 업체에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산업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VR 콘텐츠 영상을 만드는 것도 이제 배워야겠나요? 그렇죠. 좀 번거롭긴 하던데. 카메라 이렇게 다 돌리면 찍어야 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이제 T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져왔잖아요. 자율주행이 아직 테슬라. 우리나라가 아직 그 얘기해야 돼. 우리는 그럼 못 알아야 돼.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직 우리나라에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지만 뭐 점차 더 발전한다면 사실 운전하는 동안 사람들은 할 게 없어지니까 그 자동차 정면을 영상 디스플레이로 쓰게 되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달리는 길은 차들이 꽉 막혀 있는 뭐 도심 답답한 곳이겠지만 영상 자체를 아예 하늘로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북유럽의 멋진 그 퓨르들을 달리는 그런 영상으로 딱 깔아버리고 딱 앉아 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엉뚱하긴 하지만 좋은 것 같아요. 그 사업 아이템은 한 10몇 년 전부터 나왔어요. 있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가장 큰 디스플레이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디스플레이는 사실 자동차거든요. 그치. 그 안에서
뭐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나왔던 중에 하나인데 그때만 해도 뭐 하드웨어가 받쳐주나 뭐 스피드가 받쳐주나 뭐 그랬으니까 하드디스크도 하드웨어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그 사이드 미러가 아예 없는 자동차도 나오고 카메라 앞에 전면도 사실 유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 자연 주행이 된다면 지금도 고급 자동차 같은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띄워놓고 이렇게 쓰잖아요. 지금은 주행 정보나 이런 거밖에 안 띄우지만 거기에 뭐가 나올 나중에 되면 이걸 다 쓰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어쩌게 우리 그럼 동영상 얘기하다가 자동차까지 VR 동영상이 자동차로 들어갈 수도 있다. 자율주행도 한번 해야 그렇죠. 되고 할 얘기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홍성이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앞으로 100회, 앞으로 20회, 100회, 한 1000회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스트를 만들어야겠네요. 게스트를 걱정하지 마시고. 게스트는 걱정하지 말고. 자, 그럼 이제 10회가 얼추 다 끝나갔습니다. 벌써. 이제 정리의 달인 김호성님을 초대합니다. 10회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게 저희가 이제 9회에서는 포맷에 대한 접근 차이 그리고 8회가 어느 정도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뭐 업종 현황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10회에서는 이제 이런 브랜드 퍼포먼스로 맞춰지는 콘텐츠 맥락 이거를 어떻게 접근할지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5G라는 거를 또 무시 못하기 때문에 VR이나 자율주행에서 보여지는 그런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못한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것도 좀 단서를 얻었는데 또 이걸 보니까 책에서 비슷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또 HBR 이런 책이 아니라 마크 투비라는 파울로 코엘료가 지은 소설책 중에 한 대목인데 이분 책 엄청 많이 읽는 것 같아. 장르가 왔다 갔다 해. 근데 파울로 형님 이게 페이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거 메모했던 게 뭔가를 공유하겠다는 의지가 그들을 말없는 언어와 세계로 들여보내준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책의 내용이 그냥 자기에 대한 소명이나 이런 꿈을 이끌어가는 거에서 도전하고 뭐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공유하겠다는 의지, 언어와 세계가 말없는 걸로 보여준다는 거가 마치 동영상이나 VR, 이제 보이지 않는 5G까지 모든 게 연결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건 맥락을 어떻게 파악하고 들어갈 것인가 이거를 오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8, 9, 10회 같이 함께 해주셨던 김정규 그 차장님과 송민선 팀장님 소감 한마디. 소감 한마디씩. 먼저.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니까 3회차씩이나 나오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또 영광스러운 10회를 함께하게 될 줄.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재밌는 얘기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업계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동영상 콘텐츠는 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분명하다. 이 시장에서 광고업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애청자 입장에서 맨날 듣기만 하다가 오니까 재밌긴 한데 좀 어수선하긴 하네요. 왜요? 왜? 솔직히 부르지 마. 이제 부르지 마. 안 되겠어. 절대 부르면 안 되겠어. 그리고 영상이라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아까 김정규 차장님 얘기해 주신 부분 되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광고 시장. 저는 이제 광고 앞단까지 이제 만드는 과정들 기업들하고 이제 하는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같은 주제,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플랫폼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제 저희가 편집을 하고 있긴 해요. 유튜브는 그래도 조금 의지를 갖고 영상을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상 길이도 좀 길고 뭐 앞에 이제 아예 결론 때리진 않거든요. 조금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좀 더 짧게 가고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광고 쪽하고 어떻게 효과를 더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하면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드디어 마케팅 빅리가 10회를 넘어 이제 11회로 갑니다. 그러면 11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엔딩 메시지는 현웅재 님이 부탁드립니다. 안녕.